이번 강의에서는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영이란 어떻게 정의가 되고 또 경영이란 정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인 측면에서 경영학은 어떻게 정의가 되고 그 경영학이라는 학문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고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습 목표를 보게 되면 첫째, 경영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경영을 정의를 하게 될 것이고 그 경영의 정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내용들, 특히 경영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포함이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를 듣게 되면 학문으로서의 경영학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은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또 경영학은 어떤 성격의 학문인지도 여러분들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경영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은 경영자가 조직체의 어떤 목적을 설정을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어떤 전략을 설정을 하고 그 전략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관리, 운영하는 어떤 동태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영의 정의 안에는 핵심 키워드가 그 조직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경영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요. 또 그 조직체는 어떤 공통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전략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리, 운영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체적인 과정이 이렇게 딱 하나의 틀에 박혀져 있는 게 아니고 동태적으로 어떤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경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 안에는 아주 많은 의미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은 조직체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포커스를 맞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우리가 조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조직이라 하게 되면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조직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는 것은 뭡니까? 그냥 군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야구장에 갔을 때 사람들이 막 군집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군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하고 군중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조직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조건이 어떤 그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통의 목표를 가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어떻습니까? 정립한 어떤 체계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학습을 해가면 알겠지만 체계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일반 뭐 기업체에 가게 되면 조직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도가 결국 뭡니까? 체계화된 어떤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화된 구조에 따라서 각각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 이 또 조직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조직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조직은 하나의 경계 바운더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라 하게 되면 그 기업이 속하는 영역들이 이렇게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인적인 부분이 되든 물적인 부분이 되든 그게 이제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에 이게 영향을 받으면서 이게 저항해가는 하나의 인간의 사회 집단, 인간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집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는 명칭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크게 보게 되면 4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체계화된 구조 안에서 그 조직 구성원들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또 일정한 어떤 바운더리 경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모여 있는 어떤 인간들의 어떤 집단이다. 이렇게 우리는 조직을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격의 조직체를 우리가 합니까?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경영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이제 경영이라는 게 이루어지느냐 하게 되면 그 경영의 내용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체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어떤 그 조직체를 갖다가 합니까? 운영 관리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조직이 처해져 있는 그 조직 기업이든 또는 뭐 기타 어떻습니까? 조직이든 간에 그 조직이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외부에서 주어지는 기회 부분 있잖아요. 유리한 것과 불리한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외부 환경에서 주어지는 기회를 내부의 어떤 능력과 이렇게 결부를 시켜서 조직이 나갈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 따라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우리가 보통 전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이용을 해서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우리는 보통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경영 내용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이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결정되어 있던 전략을 집행하는데 투입되는 자원을 어떻게 하면은 최소화할 거냐. 못하나 최소화할 거냐. 그러니까 최소 자원을 가지고 앞에서 설정했던 전략을 수행을 하고 또 안 그러면 주어진 자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목표를 최대한으로 달성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리 영역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운영 영역이 되는데 운영은 관리 활동을 사전에 정해진 방식과 체계에 따라서 그냥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에서 정해진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사전에 정해진 어떤 방식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운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영의 내용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과 회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제과 회사의 어떤 총 매출 구성이 이게 과자류와 껌과 음료수로 이렇게 대표적인 상품들이 이렇게 생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때 이제 매출 구성이 과자가 70%, 그 다음에 껌이 한 10%, 음료수가 20%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이 제과점이 처해 있는 어떤 외부적인 환경을 이렇게 봤는데 많은 환경들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패턴을 이렇게 보니까 소비자들이 건강 음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는 쪽에 어떤 트렌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봤을 때 이 기업이 이제 계속 매출량을 늘려가면서 이익을 이렇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적 변화를 갖다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1차적인 전략 과제는 뭐가 되냐면 기존에 지금 해오던 어떤 전략에 문제점이 혹시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소비자들이 건강 음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해오던 전략에서 어떤 수정이 필요하냐. 또는 어떤 목표의 어떤 재설정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만약에 목표 설정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새롭게 설정된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즉 다시 이제 자원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원 분배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소비자들이 건강 음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음료수가 전체 매출액이 한 20%밖에 안 되는데 이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회사는 매출에서 큰 어려움, 매출 증가나 또는 경쟁사와의 이렇게 관계에서 이게 큰 어려움이
부딪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음료수 부분에 대한 매출 구성을 좀 더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품에 대한 매출 구성 비율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결정을 지금 현재 그 70대 10대 20으로 되어 있는 이 매출 구성을 10년 후에는 40대 10대 50으로, 즉 음료수 부분에 매출 비중을 상당히 높이는 쪽으로 이제 전략을 이제 선택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설정된 전략을 바탕으로 이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면 이제 관리라고 하는 건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최소 자원을 활용해서 목표를 달성하든지, 안 그러면 주어진 자원을 이용해서 어떤 목표하는 뭡니까 그 목표로 하는 것을 뭡니까 극대화시키든지,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는 게 관리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음료수 부분의 투자를 이제 증가를 시켜야 되겠죠. 이게 이제 매출을 증가시키려면 어쨌든 뭐 신제품을 개발하든 또는 음료수 부분에 뭡니까 공장을 새로 짓든 여기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제 신제품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신제품을 개발했을 때 그러면 이제 광고를 해야 될 건데, 그 광고를 할 때 그다음에 광고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TV를 통해서 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 잡지나 신문을 통해서 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이번에는 요즘에는 또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때 그 주어진 광고비가 예를 들면 한 10억이다 했을 때, 이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 어떤 매체에다가 광고를 했을 때 우리 광고 목표를 극대화할 수 있느냐, 우리 상품을 알리는데 이 효율성을 갖다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정하는 게 이제 되겠습니다.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해지고 나면 이제 운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면서 이제 광고를, TV 광고를 한다 하게 되면 그 TV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광고 문화를 작성한다든지, 또 그 방송의 여러 가지 뭡니까 그 매체들에 관련됐습니까 시간대, 어느 시간대에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뭡니까 운영이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의 내용은 크게 보기에는 전략, 관리, 운영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사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